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봉별 적정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연봉만 가지고 나에게 어떤 차가 맞다 라고 단정 짓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나에게 대출이 있는지, 또 결혼은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소비 습관은 어떤지에 따라서 적정 차량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기준과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삶을 편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지 삶을 힘들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매달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카푸어가 되지 않는 현실적인 선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봉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연봉 3천만 원 이하, 두 번째는 연봉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 세 번째는 연봉 6천만 원 이상,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연봉이 아니라 월 받는 실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 기준은 월 실수령액의 20%를 차량 비용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불이 아닌 풀 할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20%냐? 어릴 때 선배들이 이야기해줬던 기준들이 20%였고 제 기준에도 20% 이상이 되면 카푸어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봉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실수령액은 대략 월 200만 원 전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권장하는 차량 예산은 월 40만 원 정도인데 60개월 풀할부로 가정하고 연금리 4%를 가정했을 때 원금이 최대 2,200만 원 정도 수준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차 종류부터 해서 아반떼 깡통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 겁니다. 연봉 3천에서 6천 사이는 어떨까요? 실수령액은 대략 월 200만원에서 42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월 40만원에서 84만원 정도가 됩니다. 똑같이 60개월 풀할부에 연금리 4%를 적용했을 때 최대 원금이 4,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아반떼에서 소나타 풀업 정도, 좀 더 올라가면 그랜저 깡통급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6천 이상이신 분들은 실수령액이 월 430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렇다면 차량 예산은 월 85만원 이상이 되고 할부 원금은 4,500만원 이상급은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그랜저나 소렌토 프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할부 원금을 20%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세금, 보험, 유류비 또는 경정비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기준은 조금씩 더 낮아져야겠죠. 어떻습니까? 좀 빡빡한가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라고 하면 탈차가 별로 없네, 기준이 너무 낮네 라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동차 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이른바 카푸어가 되어져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급을 낮추어야만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차량이어도 어떤 방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매달 부담하는 비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부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 전부를 부담해야 되지만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 납입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종이나 할인에 따라서 오히려 할부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할부가 좋다, 장기 렌트나 리스가 유리하다 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수단입니다. 연봉이 높다고 해서 고가 차량을 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길수록 저축과 투자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차 가격이 아니라 내 소득 안에서 부담 없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 기준만 지켜줘도 자동차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 세워진 이 기준을 놓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